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임진왜란 당시 일어난 유명한 전투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부산의 동래성 전투와 행주대첩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도 학성공원의 도산성 전투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유명한 전투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딜지 궁금하시죠? 울산인의 자존심을 지킨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서울로 가는 경부고속도로가 훤하게 뚫린 인보 지역입니다. 신라와 조선시대에도 이곳에 역참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교통로였는데요. 네, 저희가 조용한 시골 마을 길을 따라 쭉 걷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이 길은 이제 언양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주로 가는 옛날 그 조선시대 옛날 옛길입니다. 옛길. 아, 이 경주로. 길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옆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예. 아, 지금은 저 길을 따라서 경주를 향하지만 예. 옛날에는 이 길을 따라서 경주로 갔던 셈이네요. 예. 옛날에 뭐 이래 가마꾼들이라든지 뭐 장사꾼들 있잖아요. 네. 심지어 관인들, 네. 뭐 이래 행상들 뭐 이런 뭐 다 이 길로 다녔습니다. 네. 아, 또 어디로 향하는 길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요리 가면 이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쪽에 이제 인보를 지나가지고 네. 그다음에 조금 미오리 지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면 열박제. 열박제? 열박제를 넘어가지고 네. 이제 활칠리로 해가지고 오. 거기 이제 가면 이제 경주와 울산하고 경계지요. 지금 현재 경계인데 그 넘어가면 이제 신라 그 옛날 같으면 서라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아니, 열박제도 그렇고 활천리도 그렇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거든요. 예. 혹시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그곳에 가면 옛날 그 역사, 신라 역사도 있고 뭐 조선시대 역사도 있고 고려 네. 때도 있고 그 참 옛날 그 역사가 많이 있는 고장이 바로 그 너무 또 고장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지나다녔을 선조들을 생각하며 시골길을 걷는 느낌은 색달랐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지고 이 길을 더벅더벅 걸어갔을 분들.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십니다. 조금 이거 지리를 설명하자면 네. 저기 뒤에 보이잖아요. 저기 열박제입니다. 열박제. 여기가 열박제예요? 저 넘어오는 오. 열박제고 그다음 이쪽이 이제 본계입니다. 본계. 지금 마을이 보이잖아요. 본계. 그다음 여기가 계연. 계연. 예, 쭉 보시면 네. 물이 막 흐르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여기 뭐 이래 우리 그 황룡년 용금소 알잖아요. 네. 그 정도 깊어가지고 온갖 고기들도 많았어요. 옛날에 뭐 붕어, 잉어 뭐 온갖 황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지금도 여기 이제 그 큰 가시고기 같은 거 있거든요. 아. 우리 가시고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살고 이게 형산강인데 그래서 이게 경계가 뭐냐면 저기 이제 가면 이제 저기 저 백운산 상강모이라 상강모. 네. 석삼자 강 그러니까 봉우리 봉자인데 거기서 한 방울 떨어지면 저쪽으로 가면 낙동강이 되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남쪽으로 가면 태화강이 되고 거기서 이쪽으로 이제 떨어지면 이게 이제 형산강이 돼요. 와. 그래서 이 강이 상강모이고 저 열방이 이제 분수령입니다. 분수령. 저기 빗물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오면 형산강 넘어가면 이제 우리 태화강. 그래서 이곳이 이제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포항하고 이제 관련되는 형산강입니다. 조그만 고개 하나 넘었을 뿐인데 말로만 듣던 형산강 지류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온 거는 네. 계연 전투 때문에 일단 왔어요. 계연 전투 어떤 전투인가요? 임진왜란 때 그 전투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 우리 외병들과 네. 우리 이제 의병들이 싸운 전투인데 음. 그 임진왜란 때 이쪽에 언양과 경주 사이에 3대 전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열방령 전투, 열방령 전투. 네. 두 번째가 계연 전투. 그다음 지나면 노곡이라고 노곡 전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게 계연 전투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네. 그 1590년 임진왜란 때 이제 그해 이제 우리가 외병들 주력들이 이제 저 올라갔잖아요. 이제 저 서울로 한양 거쳐가지고 쭉 한경도 그랬죠. 평양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주둔 부대가 언양에 한 500명이 주둔했고 그다음에 경주에도 한 500명 그 외병들이 주둔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옆에 계연도
산 있잖아요. 네. 동산에 한 50명이 그 외병들이 주둔을 했습니다. 조기에. 그래 그거 딱 지켰지요. 오.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 연기를 위해서 이제 은양에서 이래 뭐 탄약이나 뭐 군사를 오고 갈 때 지켜야 되니까 딱 중간에 그래 저거를 이제 막 처부순 게 우리 의병들이었어요. 그때 처부수 참전한 장수가 이제 경상 좌도 병마질로사 박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경주 판관 그 박이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기모 의병장이라고 했죠. 기모. 네. 그런 분들이 여기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외병들 그 보루를 공격을 막 치니까 이제 외병들이 막 총을 막 쏴댔어요. 아. 그 조총으로 쏴대 가지고 그 치열하게 싸워 가지고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그 자리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병진이 진을 쳤어요. 네. 부산에 상륙한 외병이 지나간 곳. 동래성을 지나 언양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성을 점령했는데요. 이곳 활천리 개연을 지나는 길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으니까 경주 외병들하고 언양 외병들 딱 차단이 됐어. 아. 왜냐 그걸 왜 그랬냐 이게 네. 경주성 탈환을 위해서 탈환 전초전이었습니다. 네. 경주성을 그래서 그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물론 당연히 외병들이 이제 언양 외병들이 다 왔어요. 네. 경주 그 외병들도 이제 와가지고 이걸 이제 중간에 자기들이 끊기니까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화살 뭐 엄청 날아가고 그 조총 쏘고 해가지고 그때 죽은 그 외병들 시체가 네. 이 푸른 소를 가득 메웠다 그래요. 아이고. 가득 이 푸른 소가 깊고 끝없는 소가 네. 외병들 시절을 가득 차고 또 우리 쪽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많았겠죠. 그래서 그 참 악진 그때 이걸 지켜가지고 오. 그 외병들을 쫓아냈어요. 네. 그런데 430여 년 전, 이곳은 경주 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임진왜란 하면 예. 동래성 전투만 알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전투가 이곳 울산에서 일어났다는 게 참 그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기가 경주 땅이었어요. 네. 아. 그 1906년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울산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이 전투가 치러서도 경주 어병사에는 맨 앞에 나와요. 그런데 울산 어병사는 그게 좀 이래 잘 모르는데 근데 여기에 참전한 사람이 울산 어병들이 많이 참전을 했습니다. 네. 그 울산의 어병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울산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그때 경주 어병들하고 합동 작전을 많이 했어요. 그때 또 유명한 최진립 장군, 많이 정몽 들어봤어요. 최진립 장군도 여기서 싸웠거든요. 그분이 그 상승 장군이잖아요. 네. 그분하고 나머지 박이장 판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그 박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합동 작전을 해서 경주성을 탈환을 했습니다. 아. 경주성의 외적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 그때부터는 경주가 이제 우리 땅이 이제 돼가지고 회복이 되고 모든 이제 울산 도부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동래부라든지 뭐 그다음에 모든 그 조정에서도 뭐 그때 좌의정이라든지 여러 벼슬들이 내려 경주에 주둔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울산에는 외병들이 많으니까 그걸 막고 치고 계속 전후 7년간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 바로 여기 개연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조상들이 경주 의병들과 합동 작전을 벌인 현장이라니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활천리 이야기를 하면서 열박제, 열박령 이야기도 같이 덧붙이셨거든요. 이 예, 예. 열박제는 어떤 곳인가요? 열박제는 이제 저 아까 요 넘어오는 고기가 열박제인데 고기 지금은 이제 고기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 아주 험했습니다. 그랬나요? 그 산골짜기의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옛날 길인데 거기도 이제 옛날에 정상에 이제 우리 의병들이 진을 쳤어요. 진을 쳐가지고 거기서 넘어오는 그 외병들을 이제 공격했지요. 해가지고 그 전투는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소규모 전투로 한 7, 8번 있었어요. 네. 그 왜냐하면 그 가또 그 충진 수길이가 어쨌든 경주를 빼앗아라 이랬어요. 오다를 명령을 내렸으니까 언양에 주둔한 그 외장이 계속 이 축자적으로 군대를 보냈는데 볼 때마다 열방위에서 이제 그게 제어를 당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의병들이 이제 지켜가지고 막아내니까 그래서 그때 일본 자료 보면 그 나오는 일본 장수들 이름까지 다 나와요. 일본 기록에 내가 봤는데 보면 그 참 용감하게 우리 의병들이 싸웠다는 게 그 열방령 전투에서도 나옵니다. 430여 년 전 피비린내 나는 현장으로 내려가 봤는데요. 그때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냇물만 무심히 흐르고 있습니다. 야, 물이 굉장히 네. 깨끗해요. 이 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예. 꼭 봄이 오는 소리처럼 들려요. 예, 그렇죠. 네. 정말 이곳에 예전에는 그 물고기도 진짜 많았다고요? 예, 물고기도 많았고 지금 이제 예래 우리가 봄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제 들어보면 물소리가 봄 소리다. 그걸 내가 느낍니다. 아, 정말 좋아요. 예. 그런데 이 물이 어디까지 그러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이 이제 그 영일만, 영일만. 포항 영일만까지 어. 흘러가는데 이 물줄기를 따라서 이제 경주 양동마을도 있고 뭐 서라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역사의 물줄기입니다. 와, 우리 그렇네요. 신라사의 물줄기고 오. 참 선비의 물줄기입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유유자적한 평화, 바로 이곳에서 피 흘린 조상들의 희생 덕분이란 사실 새삼 깨달았습니다. 네,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네. 개헌전투.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 그렇죠. 큰 의미가 있죠. 뭐 400년 전에 그 당시 싸울 때 여기에 피가 가득히 흘렀다고 그래요. 그게 외병들의 피일 수도 있고 우리 외병들의 피도 섞였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이래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 간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시민들이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말고 이것이 어떤 곳인지 좀 알도록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학원 선생님과 함께 개헌전투에 대해 알아본 하루였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전투가 바로 이곳 개헌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요. 이렇듯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